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수능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전 개념 중 하나인 차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함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수학2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식을 정리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반드시 오늘 숙지를 하셔서 문제풀이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fx라고 하는 만약 2차 함수식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fx는 x 빼기 a, x 빼기 b다 라고 하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 x는 a, x는 b에서 이렇게 교점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사실 이 식 자체도 차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fx 빼기 0이다 라고 식을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결국에는 fx라고 하는 이 식과 그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두 직선 사이의 교점 관계가 결국에는 x 빼기 a, x 빼기 b로서 a와 b에서 교점을 하나씩 가진다 라고 그래프의 교점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fx와 gx라고 하는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fx와 gx 사이를 빼기로 연결을 해주게 돼요. 그럼 내가 fx와 gx를 이런 상황의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식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세 점의 좌표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이렇게 쓰여진 좌표에 대해서 는을 쓰고 우변에 C, D, E에서 교점을 가진다라고 작성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fx와 gx에 대해서 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y는 0이라고 하는 이 x축은 사실 요 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쓰여진 이 식 자체는 fx와 gx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작성해줄 때에도 이 fx와 gx가 만나는 점인 c, d, e를 근으로 갖는 식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차함수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차함수의 인수에서의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함수라고 하는 게 이전 영상에서 두 함수의 교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함수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fx와 gx라고 하는 두 함수를 관찰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fx랑 gx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예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아예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식 자체가 x 빼기 a다라고 하는 인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점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인수를 작성을 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본 것이 교점이 없는 상황일 때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fx와 gx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나는 이 점을 x,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저 점에 대해서
FB와 GB가 같은 X좌표에서 같은 Y좌표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fx 빼기 gx가 x 빼기 b다라고 하는 인수를 하나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자리는 식을 모르니까 px라고 하는 미지의 식을 달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가질 때에는 해당 자리에 대해서 인수의 지수를 1로 작성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접점의 상황인데요. 우리가 fx와 gx를 이렇게 그려서 fx, gx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만나고 접하는 이 자리를 C라고 했을 때에 FC와 GC의 함수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계수 또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상황을 차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x 빼기 c에서의 인수가 2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r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인수를 2개를 쓰나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인수가 지금 2개니까 c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차원에서는 fc 빼기 gc가 0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f'x 빼기 g'x는 2x 빼기 c rx 플러스 x 빼기 c 제곱 r'x가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c를 대입하게 되면 f'c 빼기 g'c는 0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게 되면서 미분 계수 또한 양쪽 값이 같아서 여기서 접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식에서 2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관찰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으로 만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좌표에 대해서 인수 지수가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4번이 되겠네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 4차 함수 단원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 변화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3차 함수 개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목과 볼록이 변하는 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점을 D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변곡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접점과 교점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fx와 gx를 차함수로 표현을 해보았을 때 여기는 아까 접점에서 인수가 2개 필요하다 했었고 교점에서 인수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2개를 합쳐서 인수가 총 3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d에서의 인수가 3개, 그리고 뒷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식 qx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얘가 3차 함수 식이기 때문에 qx는 더 이상 차항 인수를 갖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상수처럼 취급을 해줄 수 있겠죠. 아무튼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는 경우에 그냥 qx다 이렇게 쓰고 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아까 쓴 이런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선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fd와 gd가 동일하다. 그리고 이 식을 미분을 한번 진행하면 여기에 대해서 f'd 그리고 g'd가 같다라고 해서 함수값 그리고 미분 계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계도 함수로 관찰했을 때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차함수의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하게 되면 결국 그 점은 변곡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fx 빼기 gx는 x 빼기 d의 세제곱 qx고 이걸 한번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나와 있는 이 미분한 식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f이기도 함수 빼기 g이기도 함수는 6x 빼기 d qx 플러스 3x 빼기 d의 q'x 플러스 3x 빼기 d 제곱 q'x 플러스 x 빼기 d의 세제곱의 q 이게도 함수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지금 x 빼기 d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d를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x 빼기 d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가 있고 요 뒤에 있는 식들은 자, 요렇게는 x에 d를 넣으면 0으로 사라지겠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식에 대입한 결과는 6qd가 될 텐데요. 우리가 아까 차함수로 묶어낸 식에서 뒤에 qx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뜻은 더 이상 이 식 안에는 x 빼기 d라고 하는 인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 여기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은 0이 아니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상수값을 가지는 거니까 부호는 항상 고정이 되고 결국 요 f 이계도 함수, g 이계도 함수의 차가 x 빼기 d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도 변곡점에서 이런 값을 가지게 되며 D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식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변곡점까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변곡점일 때에는 우리가 두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교점인 두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그럼 인수의 개수를 3개로 작성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차함수의 지수에서는 두 개의 함수가 교점이 없을 때에는 아예 인수를 작성을 하지 않고 교점일 때에는 인수 지수를 하나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차함수에서 해당 지점에서의 지수값이 1이다. 그리고 접점일 때에는 해당 지점에서의 인수의 지수값이 2다. 그리고 마지막 변곡점일 때에는 해당 지점에서의 차함수의 인수의 지수값이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식을 작성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오늘 차함수에 대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